여러분의 기분 좋은 정오를 책임집니다. 안녕하세요. 새빨간 스캔들 김나연입니다. 저희 점심시간 1시간 동안 오전장 흐름 체크해보고요. 오후장 흐름까지 예측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시장에서 가장 새빨간 이슈와 종목 분석을 통해서 우리 시청자분들의 계좌도 새빨갛게 물들여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새빨간 스캔들은 희망투자연구소 이청원 전문가와 함께하도록 하겠습니다. 전문가님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코스피 지수가 전거래 이래 27개월 만에 연고점을 경신한 이후로 오늘도 또 상승세를 이어가고 있습니다. 상승세가 뭐 사실 크진 않지만 그래도 강보합세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전문가님 계속해서 코스피 지수 2,600선까지는 무난하게 갈 거다라고 네. 어제 주장을 하셨잖아요. 역시나 네. 잘 가고 있습니다. 오늘 어떻게 보시나요? 시장의 상승력은 크지는 않습니다. 어제 미증시 고려하면은 사실상 아쉬운 흐름일 수도 있는데 이런 게 좋은 거예요. 우리가 시장을 바라보며 있어서 시장이 강한 점핑이 나오면 필연적으로 단기적인 눌림이 발생을 합니다. 하지만 매우 느린 거래음으로 지금처럼 천천히 올라가게 되면은 차익 매물이 크게 생기는 것도 아니고 시장에서 보일 수 있는 변동성도 크지 않아요. 다르게 표현하면 산재되어 있는 리스크가 상당 부분 줄어든다는 것을 의미하기 때문에 오히려 안정적인 흐름이 이어지고 있는 것이라 생각하면 될 것 같습니다. 시총 상위 종목군들의 움직임은 역시나 보합권에서 움직이고 있습니다. 최근에 흐름이 좋았던 반도체도 특히 삼성전자를 기반으로 하고 있는 반도체 업종 또한 오늘은 강보합권 내에서 움직이는 만큼 특별한 점 없으면 아마도 시장은 무난하게 최근 1년간의 최고점 지난 8월 13일에 기록한 2,458포인트는 돌파할 것이다 라고 하는 기대감으로 시장 계속해서 긍정적으로 바라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지금처럼 시장이 뭐 크진 않지만 폭 자체가 크지는 않지만 그래도 조금씩 무난하게 올라가고 있는 안정적인 흐름을 그리고 있는 지금 시장이 딱 좋은 시장이다. 차익 매물도 많이 출회가 되지 않기 때문에 변동성도 적은 시장이다라고 긍정적으로 전망하셨습니다. 코스피 지수 조금 더 고점을 높여가는 흐름을 기대하실 수 있을 것 같고요. 자, 코스닥 시장 상황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코스닥 지수는 역시나 900선을 드디어 돌파했습니다. 전문가님 어떻게 보시나요? 오늘 장 초반에 약간 눌림이 발생할 줄 알았는데 900을 무난하게 돌파를 해버렸네요. 다행스럽게도 반도체 쪽에서 코스닥 같은 경우에는 시총 상위 종목군 중에서 몇 가지 종목이 강한 상승폭이 나왔기 때문에 아마도 지수를 끌어올리는 움직임이 나온 게 아닌가 그렇게 보여집니다. 한 가지 아쉬움이 있다면 아무래도 시장 자체를 움직일 수 있는 코스닥 시장을 움직일 수 있는 제약 바이오가 큰 변동이 없다는 거예요. 하지만 제약 바이오 쪽에 수급이 강하게 다시 한번 들어온다면 코스닥은 제 생각에 올 안에 1000포인트까지는 갈 것 같습니다. 아직 시장의 상승력은 여전히 남아있다고 생각하시고 코스닥 쪽에 여러분들이 조금 더 비중을 실어서 포트폴리오를 운영한다면 분명 더 좋은 결과 만들 수 있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네, 코스닥 지수는 올해 안에 1000포인트까지 도전할 수 있겠다. 지금의 상승 여력은 충분하다라는 점 계속해서 긍정적으로 시장 전망하고 있으십니다. 양시장 흐름 짚어보셨고요. 자, 계속해서 투자자라면 놓쳐선 안 될 다양한 이슈들도 점검하고 가셔야 할 텐데요. 장유리나 아나운서가 전해드립니다. 새빨간 이슈의 장유리나입니다. 오늘도 5가지 이슈를 가지고 왔는데요. 먼저 첫 번째는 해외 이슈가 되겠습니다. 시장은 미국의 FOMC가 추가적인 통화 완화 정책을 내놓을지에 대해서 또 눈여겨보고 있는데요. 이에 대한 내용 자세히 잠시 뒤에 전해드리겠고요. 두 번째로는 주춤하는 원달러 환율이 한국 증시의 안정성이 부각되고 있다라는 이야기도 가지고 왔습니다. 세 번째로는 개인들 기술 조정 들어간 틈을 타서 비빅을 싹쓸이에 과연 성공할 수 있을까에 대한 내용도 가져왔는데요. 개인 투자자들이요, 일단 비빅 관련주에 대해서 관심을 가지고 있는 모습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비빅이 지금은 조정 국면을 맞고 있는데 이를 비중 확대 기회로 삼을 수 있을지에 대해서 이야기가 나오고 있는데요. 이번 베팅도 성공이 가능할 수 있을런지 이에 대한 내용은 잠시 뒤 전문가님과 함께 이야기 들어보겠습니다. 네 번째로는 하반기 대세죠. 바로 반도체 업종의 랠리 가능성, 추가 상승 여력 가능할지에 대한 내용도 준비했습니다. 자, 그럼 첫 번째 이슈부터 자세히 들어가 보겠습니다. 해외 이슈가 될 텐데요. 연준 경기 전망 등 기대감으로 인해서 간밤 뉴욕 증시는요, 상승 랠리를 이어갔습니다. 최근에 고전했던 대형 기술주들도 일제히 오름세를 나타내면서 반듯 웃는 하루가 되었는데요. 이번에 FOMC는요, 장기간 제로 금리 유지, 즉 바로 통화 정책의
큰 변화인 평균 물가 목표제를 선언한 이후에 공식적인 자리가 될 텐데요. 앞으로 증시에 대한 이야기가 나오는데 해외 증권사에서는 통화 정책에 큰 변화는 없을 것이다라는 이야기를 내놨습니다. 국내 증권사 역시도요, 이번 FOMC의 결과를 앞두고 현재 증시 변동성 방향은 아직은 상승 쪽으로 바라보고 있다라고 이야기를 하면서 중국의 경기가 좋아지고 있고 전체적으로 달러 약세가 리스크 온 심리를 자극하고 있다라고 이야기를 했는데요. 다만 FOMC가 하루 결과를 앞두고요, 달러 방향성을 관망하는 심리도 작용하고 있기 때문에 이 외국인들의 움직임은 이벤트 이후에 더 뚜렷하게 나타날 것이다라는 의견 덧붙였습니다. 자, 그럼 두 번째 이슈도 들어가 보겠습니다. 반도체 업종에 대해서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빠른 순환매의 장세로 봐야 될까요? 최근 비비기, 숨고르기를 틈타는 사이에 반도체가 치고 올라오는 모습 나타나고 있습니다. 최근에요, 반도체 업종은 반등 강도가 가장 높은 업종 중 하나로 꼽히고 있는데요. 이에서 이재선 금융투자연구원은요, 1차적인 삼성전자 파운드리 반사익 수혜 기대감이 수급의 마중물이 됐다라는 이야기를 내놨고요. 또 다른 이야기는 반도체 3, 4분기 영업이익 전망치로 반등되고 있기 때문에 긍정적으로 바라봤다라는 내용 전해집니다. 과연 전문가님은 이에 대해서 추가 상승 여력이 가능할 수 있을지에 긍정적인 무게를 실는지 잠시 뒤 이야기 들어보겠습니다. 자, 마지막 이슈도 전해드리겠습니다. 산업계 이슈가 되겠습니다. 수소 승용차와 수소 트럭에 이어서 이번에는요, 수소 연료 전지도 해외 수출이 가능해졌습니다. 산업통상자원부는 16일 부산항에서 넥소용 수소연료 전지 4기가 처음으로 수출이 된다라고 밝혔는데요. 이날 수출되는 연료 전지 수소차 넥소에 탑재되는 모델로요, 스위스의 수소 저장 기술 업체 그리고 유럽의 스타트업에 제공될 예정이다라고 밝혔습니다. 이로써 또 빠르게 발전되고 있는 기술력에 힘입어서 그린 뉴딜 정책의 속도감이 더욱더 추진력 있게 이루어질 전망이라고 하는데요. 그래서로 봐야 될까요? 풍력 그리고 뉴딜 관련주들도 다시금 재차 상승하는 모습 나타나고 있습니다. 추후에 또 반등 가능성 있을지 이에 대해서 잠시 뒤 또 다뤄보겠습니다. 지금까지 5가지 이슈 정리 도와드렸고요. 전문가님 좀 더 자세한 분석 부탁드릴게요. 네, 오늘의 새빨간 이슈들 확인하고 오셨습니다. 지금부터는 자세한 분석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이슈입니다. 오늘부터 내일까지 이틀간 열리는 FOMC에서 연준이 경제 성장률과 물가 상승률 전망치를 어떻게 조정할지 시장은 주목하고 있습니다. 일단 현재 제로 수준인 기준금리는 당분간 변동이 없을 것으로 전망되고 있는데요. 우리 시장 이런 FOMC 결과를 하루 앞두고 있는데 전문가님 어떻게 좀 전망하시나요? 특별한 일이 전혀 없을 것 같습니다. 저는. 그래요? 네, 이유가 지금 미국 같은 경우에는 코로나19에 따른 충격 때문에 여러 번에 걸쳐서 경기 부양책을 이미 내어놓았어요. 그리고 그 경기 부양책이 우리가 생각할 수 있는 수준을 이미 뛰어넘었고 덕분에 시장에 풍부해진 유동성이 금융 경제를 활성화시키고 있죠. 남아있는 게 실물 경제인데 실물 경제가 아쉽게도 크게 개선되고 있는 건 아닙니다. 참고로 미국 같은 경우에는 크게 3가지 지표가 미국 경제를 판단할 수 있는 바로미터가 되는데 첫 번째가 리테일 세일즈죠. 그리고 두 번째가 KSC로 주택 가격 지수이고 마지막이 실업률이에요. 하지만 아쉽게도 이 3가지가 크게 개선되고 있는 건 아닙니다. 그렇기 때문에 FOMC에서 경기 부양책을 크게 내어놓을 것이다라고 생각하기보다는 동화정책이라고 하는 것은 일정 부분 시차를 가지고 움직인다라고 하는 점에서 이제는 관망하는 심리로 계속해서 경제 상황을 지켜보면서 대응하지 않을까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해요. 뿐만 아니라 지금 금융경제 그중에서도 주식시장 같은 경우에는 S&P 500 같은 경우에도 지난 3월 충격 이후 약 50% 이상이 올라갔습니다. 시장 반등이 매우 뚜렷하게 나왔죠. 이러한 상황에서 무리하게 경기 부양책을 내어놓는 것보다는 아마도 지금 수준을 유지하면서 시장이 자연스럽게 회복되는 걸 기다릴 거라고 봐요. 물론 특별한 충격이 있을 경우에는 바로 경기 부양책을 내놓겠지만 굳이 이번 FOMC에서 특별한 경기 부양책을 내어놓을 것으로 생각하지는 않습니다. 그게 뜻하는 것은 국내 증시는 특별한 변동성을 보이지 않고 지금 보이는 그 방향성을 그대로 유지할 거라고 봐요. 참고로 그런 이야기를 드리고 싶습니다. 미증시와 한국 증시 간의 동조화라고 하는 게 있죠. 근데 이 동조화 현상이 제가 봤을 때는 최근에는 현저하게 떨어져요. 미증시가 국내 증시에 미치는 영향력이 상당 부분 떨어진다라고 하는 의미인데 다르게 표현을 하면 좋게 표현을 하면은 미국이라고 하는 국가로부터 우리나라가 조금씩 벗어나고 있다라고 할 수도 있고 우리나라의 증시가 정말 세다라고 우리가 판단을 할 수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시장이 아까 새빨간 이슈 두 번째로 이야기를 했는데 원달러 환율이 1180원에서 쉽게 빠지지가 않습니다. 외국인들이 만약에 계속해서 이탈을 했다면 예. 환율 올라가야 되는데 지금 몇 달째 환율은 오히려 안정화를 보이고 있어요. 달러 인덱스의 약세도 그 근본적인 이유라고 할 수 있겠지만 적어도 지금 국내 증시에서 환율이 안정화되면서 외국인들이 이탈이 전혀 없기 때문에 시장은 결코 단기간에 크게 빠지지는 않을 겁니다. 이번 FOMC에 대해서는 크게 여러분들이 신경 쓰지 마시고 지금 보이는 흐름 그대로 이어나가면서 시장 계속해서 긍정적으로 보일 것을 권해드리겠습니다. 네, 미국 경기 부양책은 현재 수준을 유지할 가능성이 높다라고 하셨습니다. 그리고 미국이 이제 우리나라 증시에 미치는 영향력이 예전보다 많이 줄어들었기 때문에 우리 시장이 큰 영향을 받지는 않을 것이다. 변동폭이 크지는 않을 것이다라고 전망하셨습니다. 환율도 안정화되면서 외국인의 자금 이탈도 줄어들고 있는 긍정적인 상황이라고 하셨으니까요. 우선은 또 내일 새벽에 공개될 FOMC 결과를 한번 주목을 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다음 이슈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동안 승승장구하던 미국 기술주들이 이달 들어서 하락세로 접어들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국내 대형 기술주들도 하락세를 피하지 못했는데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개인 투자자들은 기술주를 대규모로 매수하고 있습니다. 이달 들어서 개인 투자자들이 LG화학을 가장 많이 매수했다고 하고요. 이후로 네이버, 카카오가 그 2위 자리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좀 조정을 틈타서 다시 한번 개인들은 BBIG 종목을 담고 있는 것 같은데 어떻게 네. 보세요, 이런 상황을? 우선은 싹쓸이라고 하는 표현을 했는데 싹쓸이 하지는 않을 것 같아요. 예. 제가 아는 개인 투자자들은 시장에서 지금 잘 가고 있는 이 BBI와 관련된 종목들 좋다, 정말 잘 가더라라고 하더라도 거의 대다수 소형주라든지 중형주라든지 다른 섹터에 있는 종목들을 많이 사는 경향이 매우 높습니다. 네. 그래서 반드시 BBI 관련된 종목들을 산다라기보다는 오히려 개별 종목들을 더 많이 사는 게 아마도 개인 투자자들일 거예요. 하지만 지금 올 초부터 2차 전지와 관련된 배터리는 계속해서 좋았고요. 그렇죠. 바이오도 코로나19에 따른 충격으로 인해서 그 가치가 몇 배나 증가하는 기업들이 너무나 많습니다. 맞아요. 그리고 인터넷 게임이라고 하는 것은 비대면이라고 하는 이슈가 대두되면서 해당 섹터에 있던 종목들이 큰 폭의 기업 가치 증가를 견인했습니다. 하지만 지금 코로나19는 여전히 남아있고 국내는 여전히 다양한 산업구에 대한 지원과 지금 비대면이라고 하는 이 부분에 대한 기대감이 있기 때문에 지금 이 BBIG라고 하는 섹터는 앞으로도 더 갈 거라고 봐요. 아직 늦지 않았어요. 조정이 나왔고 시장은 앞으로도 더 갈 것으로 보이고 우리가 생각했던 것보다 매우 높은 수준에서 저는 시장 지수가 결정이 될 거라고 봅니다. 그게 뜻하는 것은 여전히 갈 길은 멀다라는 거예요. 네. 그래서 개인 투자자들 단타로 하시는 분들도 많이 있겠지만 가급적이면 지금 잘 갔던 종목들을 포트폴리오에 어느 정도에는 담아보세요. 배터리 같은 경우에는 아무래도 LG화학이나 삼성 SDI가 좋을 것이고 바이오는 뭐 시젠가 같은 기업이 대표적인 기업이 되겠죠. 그리고 인터넷 게임 같은 경우에는 뭐 NC소프트라든지 넷마블이라든지 이런 기업들이 앞으로 분명히 더 갈 겁니다. 그 점 반드시 인지하시고 아직 덜 간 종목은 나는 포트폴리오에 잡겠어. 그것보다는 잘 갔던 종목이 룰링이 발생하는 시점에 포트폴리오에 담아보겠어라고 하는 마음으로 여러분들이 시장에 임한다면 시간이 꽤나 지났을 때 분명 생각보다 좋은 결과 충분히 만들 수 있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알겠습니다. BBIG 종목들은 앞으로도 더 올라갈 것이다 낙관적으로 전망하셨습니다. 그래서 오히려 지금 시장에서는 좀 안 갔던 종목을 찾기보다는 잘 갔던 종목들 중에서 좀 조정을 받고 있는 종목들을 담아보는 것이 좋겠다는 전략 제시해드렸습니다. 자, 마지막 이슈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그간 주도주들이 조정을 받으면서 상대적으로 가치평가 부담이 적었던 종목들 우리 시장에서도 약진하는 모습 보여주고 있습니다. 대표적으로 반도체를 꼽을 수 있겠습니다. 삼성전자, 파운드리, 반사 이익 수혜감이 반도체 업황의 분위기를 우선 살려낸 것으로 풀이되고 있습니다. 반도체주의 흐름 요즘 좀 좋은데 앞으로는 어떨까요, 전문가님? 뭐 굳이 표현을 하면은 간다 또 간다. 아. 저는 그렇게 표현하고 네. 싶어요. 이유가 지금 삼성전자 같은 경우에도 6만 원을 어쨌거나 돌파를 하고 목표 가격이 약 8만 5천 원까지 상향되는 이야기가 나왔습니다. 그리고 최근에 시장이 소폭 조정이 나왔을 때 반도체 주들은 이 조정 이후에 강한 상승이 나왔단 말이에요. 그러면 남아있는 시점에서 과연 반도체 주들이 지속적인 상승 흐름을 보일 수 있을 만한 경제 여건이 되느냐라고 하는 부분인데 대한민국 같은 경우에는 반도체에 대한 의존도가 매우 높죠. 흔히 말하는 주력 산업군, 5대 주력 산업군 중에서도 반도체가 차지하는 비율이 최근 10년 동안 계속해서 높은 게 대한민국입니다.
더군다나 4차 산업이라고 하는 이름 아래 IT 기업들은 결국에는 반도체에 대한 수요를 지속적으로 증가시킬 게 뻔해요. 그건 대한민국뿐만 아니라 전 세계가 마찬가지입니다. 기반이 되는 IT, 그리고 4차 산업, 제조업과 ICT의 결합이라고 할 수 있는 이 4차 산업의 핵심은 결국에는 반도체가 될 것이고, 이 반도체를 기반으로 하고 있는 다양한 산업군들은 전반적인 가치 증가, 기업 가치 증가가 필연적으로 나올 거라고 봅니다. 그렇기 때문에 반도체는 여러분들이 포트폴리오에 반드시 담아야 되는 가장 선순위에 있는 섹터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요. 그러한 상황에서 삼성전자나 SK하이닉스와 같은 종목군보다는 지금 기준으로는 코스닥에 있는 시총이 약 3천억, 4천억 정도 되는 중형주들의 움직임이 더욱 좋은 것 같습니다. 그래서 삼성전자와 어느 정도 연관성이 있으면서 삼성전자가 크게 투자를 하려고 하는 비메모리 반도체 기업들, 예를 들면 에페스나 SFA 반도체나 이런 기업들의 주가 상승이 앞으로 분명 더 크게 나올 거라고 봐요. 그래서 해당 종목들과 조금 전에 이야기했던 DB기였죠. 그 섹터들, 관련된 기업들을 여러분들이 포트폴리오에 담아두고 그저 기다리는 겁니다. 아마 시장이 좋을 것이기 때문에 여러분들에게 분명 좋은 결과를 줄 수 있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네, 반도체 주들도 앞으로 성장 기대가 된다라고 하셨고, 삼성전자, 하이닉스와 관련된 중형주들 위주로 보시는 게 좋겠고, 특히나 비메모리 반도체 관련주, SFA 반도체나 네페스 같은 종목들 주목을 해보시라는 반도체주 전략까지 제시해드렸습니다. 자, 여기까지 오늘의 새빨간 이슈들은 희망투자연구소 이청원 전문가와 함께했습니다. 전문가님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오늘의 새빨간 이슈들 다시 한번 화면으로 체크하고 오시죠. 네, 계속해서 주식시장의 맥을 짚고 이슈가 우리 시장에 주는 영향까지 한 번에 빨간 펜으로 지켜보는 시간입니다. 자, 오늘은 기업들의 3분기 실적 전망해보는 시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김민수 대표의 빨간 펜 주목해보시죠. 안녕하십니까. 김민수의 빨간 펜 시간입니다. 오늘 시장은 어떤 뚜렷한 방향성 없이 좀 정체가 되는 가운데 내일의 FOMC 회의를 기다리고 있는 상황들인데요. 그래도 어떤 종목과 관련된 그리고 또 기업들 실적과 관련된 부분들은 계속 체크하고 공부해야 되겠죠. 그런 관점에서 이제 9월 달도 중반이 넘어가면서 이제 9월 말이 끝나게 되면 3분기 실적에 대한 얘기가 또 시장에 또 주된 트렌드로 자리 잡을 걸로 보여지고 있는데, 그와 관련돼서 오늘은 3분기 실적과 관련된 여러 가지 흐름들 한번 체크해보고 미리미리 한번 준비해보자, 이런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가장 먼저 3분기 실적과 관련돼서 기업들의 흐름들을 살펴볼 때 먼저 체크해야 될 부분들이 이제 거시적인 상황들이 어떻게 바뀌느냐라는 부분들도 한번 체크를 해야 될 것 같은데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미국과 중국의 제조업 지표 지수, 특히 이쪽은 수출과 연결이 되겠죠. 그러다 보니까 국내 수출에 대한 동향들이 조금 더 변화가 될 수 있겠느냐라는 부분을 봤을 때 그나마 지표들은 좀 우호적이다라고 볼 수 있을 것 같고요. 특히 지금 움직이고 있는 대표적인 중국 관련된 제조업 지표, 특히 요즘 중국 지표들 잘 나오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코로나19 안정 이후에 나오는 빠른 변화, 가장 먼저 중국이 보여준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은데, 그러다 보니까 이제 조금 더 확장 패턴으로 가면서 중국의 변화가 좀 나은 흐름으로 나오고 있고요. 미국도 이제 50대를 들어서기 시작하면서 제조업 지표가 어느 정도 좀 호조세로 들어오기 시작한다라고 하게 되면 국내 수출 쪽에서도 청신호가 켜졌다라고 볼 수 있는 부분들이죠. 게다가 한국의 기업 경기 실사지수 같은 BSI 지수도 보게 되면 일단 그 코로나19 사태로 직격탄을 맞았다가 이제 V자식의 회복이 들어갑니다. 근데 아직까지는 그래도 그 전에 넘었던 산을 생각하게 되면은 한 70대 이상으로 빨리 들어오는 게 가장 중요한 변화가 아닐까 싶은데, 수출이 변하기 시작한다라고 하게 되면 기업들의 활로가 조금씩 더 움직일 수 있다라는 관점 쪽에서 앞으로 대한 기대감이 조금 더 올라가는 게 현실이 아닐까라는 관점 쪽에서 이런 수출에 대한 변화와 그리고 또 3분기를 바라보는, 그리고 하반기를 바라보는 실적의 동향들은 그래도 한마디로는 회복이다라는 관점 쪽에서 여러 가지 흐름들을 바라볼 수 있지 않을까 생각이 들고 있는 상황들이고요. 그런 측면으로 봤을 때 그러면 이제 상반기까지 실적 동향들을 한번 살펴봐야 되겠죠. 보셔서 아시겠지만은 지난번에 언급드렸듯이 코스피 매출도 줄고 영업이익 수익성은 거의 뭐 20-30%대는 훨씬 더 안 좋은 모습들로 나왔습니다.
그리고 코스닥은 그나마 매출은 선전했는데 마찬가지로 영업이익 순이익 부진했다라고 볼 수 있는 게 지난 코로나19 사태의 직격탄이었다라고 볼 수 있는데 그럼 3분기는 어떻게 했느냐라고 봤었을 때 3분기 전망치를 보게 되면 그나마 좀 빨간색이 보이기 시작하죠. 그런 쪽으로 봤을 때 이제 실적 추정 기관이 있는 어떤 세 곳의 동향들을 같이 보시면서 보게 되면은 상장사 246곳의 합계를 본다라고 했었을 때 그런 측면으로 보게 되면은 지금 현재 기준으로 봤을 때 매출은 좀 줄어듭니다. 좀 아쉽죠. 매출 자체가 좀 같이 일어나면서 수익도 올라간다라고 하게 되면 가장 좋은데 아직까지 매출은 여전히 좀 부진한 가운데 영업이익과 순이익 중심으로 변화가 나올 것이다라는 관점 쪽에서 그나마 그래도 숨통이 좀 트이지 않을까로 바라보고 있는데 이쪽의 흐름들을 잘못 해석하게 되면은 매출은 주는데 오히려 어떤 비용과 관련된 부분들을 계속 줄이다 보니까 오히려 순이익이 좋아지는 부분들로도 해석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이 가장 중요한 거는 매출과 영업이익이 동반적으로 같이 성장하는 모습들이 확인되는 게 가장 좋지 않을까 싶은데 이 부분은 아마 하반기 특히 4분기 이후에 대한 내년에 대한 변화 쪽으로 한번 초점을 맞춰봐야 되지 않을까 생각이 좀 들고 있고요. 그런 측면으로 봤었을 때 업종별로 한번 본다라고 하게 되면 그래도 51개 업종 중에서 절반 이상은 28개가 영업이익이 증가할 거로 보여집니다. 상반기에 비해서 그래도 많이 나아지는 모습들이죠. 그와 함께 3개 업종은 흑자 전환까지 된다라고 보여지고 있는데 아직까지 17개 업종은 영업이익 감소가 되고 한 3개 정도는 적자 전환이나 확대가 된다라고 하게 되면 여전히 반 정도 이상은 그래도 좀 좋은데 나머지는 여전히 좀 안개 속이다라고 볼 수 있는데요. 그런 쪽을 좀 쉽게 보실 수 있게 말씀을 드린다고 하게 되면 가장 먼저 그래도 의료 장비 서비스, 또 의료 헬스케어 관련된 쪽은 그래도 진단 키트와 관련된 쪽에 호조는 계속 이어진다는 관점 쪽에서 긍정적으로 나오는 모습들이고요. 반도체 관련된 장비들, 특히 삼성전자가 드라이브를 비메모리 쪽으로 여러 가지 또 드라이브를 걸고 있는 상황 쪽에서 조금 더 기대감이 높아진다라고 봐야 될 것 같고요. 바이오, 인터넷 서비스, 그리고 식료품까지 상대적으로 좀 좋은 모습들이 이어질 걸로 생각이 되고 있는데 하지만 은행 쪽, 백화점, 도소매, 미디어, 호텔 레저 쉽게 말씀드리면 소비와 관련된 쪽과 함께 내수적인 부분들이죠. 그런 쪽에서 코로나19 때문에 아직 직기어탄을 밟는 부분들, 특히 이번에 2차 유행까지 이어지다 보니까 그에 따른 타격들은 여전히 3분기 때도 기대감이 낮다는 쪽으로 바라보고 있는데 이쪽에 대한 회복에 대한 속도 가장 또 중요하겠죠. 이런 부분들 계속 체크를 해야 될 것 같고요. 그렇게 되면은 다시 한번 정리를 하게 되면은 앞서 말씀드렸던 내용들, 반도체라든가 의료 장비, 바이오, 특히 자동차 쪽이 눈에 띕니다. 이쪽 같은 경우는 또 이제 수출 관련된 쪽과 연관이 될 수 있겠죠. 그와 함께 전력 쪽도 어떻게 보면은 유가가 저유가를 인해서 작년보다는 좋아질 것이다. 거의 뭐 100% 이상 증가하는 쪽도 나오고 있네요. 그러다 보니까 대표적으로 한국전력에 대한 관심도 높아지고 있는데 또 이제 증권 쪽, 당연히 동학개미운동의 수혜 쪽이겠죠. 게다가 인터넷 서비스 이쪽은 좋다라고 보여지고 있는데 반대로 그래도 실적이 안 좋다라고 하게 되면 좀 매매할 때는 좀 염두를 하셔야겠죠. 말씀드렸듯이 부진하지만 앞으로 올라올 것이냐, 올라올 것이라고 하더라도 회복에 대한 속도, 이 부분을 체크를 하면서 봐야 될 부분이기 때문에 아직까지는 어떤 기대감을 크게 키우긴 힘들다는 관점 쪽에서 호텔 레저, 항공운수 대표적이죠. 게다가 가스라든가 백화점, 보험 이런 쪽은 여전히 부진하다는 쪽인데 또 하나 눈에 띄는 게 통신 장비 쪽도 아직까지는 좀 부진할 걸로 그래서 생각보다 눈높이가 좀 낮아져 있다는 쪽도 눈여겨보셨으면 좋겠고요. 그런 측면으로 보게 되면 종목별로 본다라고 하게 되면 그래도 3분기 영업이익 추정치가 올라가는 종목들이 어디일까라고 보게 되면 대표적으로 저희가 아는 이제 BBIG 관련된 쪽의 흐름들이 그래도 괜찮다라는 쪽에서 바이오, 인터넷, 게임, 자동차, 배터리 이쪽은 양호한 모습들로 보여주고 있는데 대표적으로 시즌이죠. 2분기에서 3분기도 좋을 것이다. 관점과 함께 셀트리온 그룹주들 나쁘지 않을 걸로 보여지고 있고요. 인터넷 쪽에서 카카오, 네이버 당연히 이번에 실적들도 좋을 것이다라는 관점들인데 특히 더존 비전이 같이 포함되어 있다는 관점도 눈여겨보셨으면 좋겠고요. 그 밖에 게임 쪽도 분위기 나쁘지 않습니다. 게임 쪽도 지금 네오이즈나 NC소프트 같은 경우 거의 세 자릿수까지 실적 흐름들이 좋아질 것이라고 보여지고 있는 그런 변화들이고요. 게다가 현대차 눈에 띄고 있고요. LG화학 같은 경우도 배터리 쪽의 성과와 함께 화학 쪽에 대한 기대감이 나오면서 실적이 좋아질 것이다 라는 쪽으로 대표적인 종목들의 흐름들 한번 확인하실 수 있을 것 같고요. 그러면 또 세부적인 쪽으로 봤었을 때 실적 전망치가 올라가는 종목들이 어디냐라고 봤었을 때 보게 되면 SMYG 엔터 대표적인 엔터주죠. 그래서 주가가 이렇게 많이 움직이고 있구나라는 흐름들도 같이 연결해서 보실 수 있고요.
그밖에 농심, 대상, CJ 프레시오의 삼양식품, 전반적으로 동원 F&B까지 다 음식료 쪽이네요. 이쪽에 대한 실적 동향들도 눈높이가 계속 올라가고 있다는 쪽인데 또 하나 눈에 띄는 게 현대홈쇼핑입니다. 오늘도 CJ E&M이 올라가는 대표적인 이유가 CJ 홈쇼핑을 합병을 했죠. 그러다 보니까 그에 따라서 홈쇼핑 관련된 쪽, 특히 그렇게 크게 무게를 안 뒀었는데 코로나19 때문에 집에 오래 있다 보니까 집에 TV 보다가 홈쇼핑 쪽에서 오히려 매출이 늘어나고 있다는 관점 쪽에서 눈높이가 올라가고 있다는 점도 하나 눈여겨보셨으면 좋겠고요. 마찬가지로 지금 보여지고 있는 뭐 미디어 엔터 관련된 쪽에서 다른 또 축이 좀 부정적인 쪽, 대표적인 J 컨텐츠들이 CJ, CGV, 파라다이스, 그리고 또 의류, 섬유 의복 관련된 종목들, 이런 쪽은 상대적으로 좀 부진하다라는 관점 쪽에서 눈높이가 계속 낮아지고 있다는 쪽에서 특히 적자 확대가 되는 종목들이 더 눈에 띄는 점들, 이 점들은 계속 눈여겨보셔야 되지 않을까. 그러니까 특히 아직까지는 물론 회복이 된다고 하더라도 아직까지는 이런 흐름들을 보여준다라고 하게 되면 주가의 상승 속도도 그렇게 강하지 않을 것이다라는 관점 쪽에서 이런 종목들은 약간 좀 피하는 게 좋지 않을까라는 관점으로 바라보셨으면 좋겠고요. 그러면 그중에서 실적과 관련돼서 3분기 가장 기대되는 종목들의 흐름들을 어떤 쪽을 찾아봐야 되느냐라고 하게 되면 가장 먼저는 현대차라고 봐야 되겠죠. 앞서도 잠깐 언급을 드렸지만은 이번에 3분기 영업이익이 작년 동기가 3,700억대, 올해 1조 원대가 넘다 보니까 160% 이상 증가한다라고 하게 되면 자신감이 훨씬 더 높아지고 있고 특히 상반기의 부진한 모습들을 하반기에 회복한다라는 관점 쪽에서 눈여겨볼 수 있는데 아마 이제 9월 달 이후부터 8월 달 이후부터 나오는 SUV 중심에서 미국 시장 점유율 상당히 중요하다고 생각됩니다. 마의 8%대, 9%대 이 부분을 이제 SUV를 통해서 안착을 시도한다라고 하게 되면 현대차의 재평가가 나올 수 있겠죠. 게다가 친환경 관련된 성과는 덤이다라고 하게 되면 이 부분에 대한 변화도 주가를 견인할 수 있겠다라고 보게 되면 현대차 일단 목표가 20만 원대가 물론 저항이겠지만은 한 22만 원대로 설정하시면서 대응하는 게 좋지 않을까 생각되고 있고요. 추세가 이탈되는 16만 2천 원대는 위험 관리가 필요하다. 이렇게 바라보고 싶고요. 두 번째 종목으로는 노바렉스라고 하는 잘 아시는 몇 차례 언급을 좀 드렸었던 종목입니다. 대표적인 건강기능성 식품 쪽인데 실적만 보게 되면 작년 3분기 48억, 올해 66억, 한 37% 증가할 걸로 보이고 있고요. 올해 여전히 성장하고 있죠. 근데 대표적으로 이번에 추석에 이동을 자제하는 분위기가 나오죠. 그러면은 직접 못 내려가는 대신에 선물을 많이 할 걸로 보여집니다. 그럼 선물을 하는데 그래도 나이 드신 분들 건강을 챙기면서 건강 기능성 식품을 좀 많이 하지 않을까. 그러면 단기적인 또 성수기가 아닐까라는 관점 쪽에서 주목을 해야 될 것 같고요. 그런 어떤 수혜 측면들도 있다는 쪽으로 봤을 때 목표가는 한 단계 레벨업돼서 한 5만 2천 원대까지 열려있지 않을까로 바라보고 있고요. 손절가는 3만 9,500원대로 관련된 쪽의 실적 변화들도 한번 체크할 필요가 있겠다. 이렇게 두 종목으로 압축해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관련돼서 3분기 실적과 관련된 여러 가지 변수들, 흐름들, 그리고 동향들을 한번 체크를 해봤는데요. 이처럼 그래도 개선된 실적이 나와서 시장에 좀 힘을 불어 넣어줬으면 하는 바람으로 어떤 여러 가지 흐름들을 살펴봤습니다. 오늘 준비한 내용들은 여기까지 해서 마치겠고요. 또 다음 시간에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오늘 김민수 대표의 빨간펜 시간에서는 3분기 기업들의 실적 전망과 함께 실적 상승이 기대되는 관심주들까지 확인하고 오셨습니다. 다만 저희가 방송에서 전해드리는 내용은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일 뿐이라는 점 유의해 주시고요. 자, 그렇다면 오늘 오전장 우리 투자자분들은 어떤 종목에 주목하셨을까요? 인기 검색 상에 랭크된 새빨간 종목들 지금 바로 만나보시죠.
네, 먼저 10위에는 ST팝입니다. 핵산 치료제 원료 의약품의 생산과 공급 계약 체결이 주가의 호재로 작용하면서 오늘장 20% 가까운 급등세를 나타내고 있습니다. 9위에 삼성전자 우는 약부합세 나타내고 있고요. 8위 앞타머 사이언스는 오늘 코스닥 시장에 상장했습니다. 앞타머를 활용한 진단과 신약 개발을 하는 업체인 이 종목은 오늘 상장 첫날 5%대 상승세 나타내고 있습니다. 7위에 카카오게임즈는 오늘장 약부합권에서 움직이고 있고요. 6위에 LG화학도 약부합세 나타내고 있습니다. 5위는 CJ E&M, 4위는 아난티, 3위는 한화시스템, 2위는 포스코 ICT, 1위는 진원생명과학까지 지금 바로 분석합니다. 네, 지금부터는 100% 리얼입니다. 한 포털 사이트 종목 토론방에 실시간으로 올라오는 글을 보면서 전문가의 종목 분석까지 들어보는 시간입니다. 자, 오늘은 유창희 대표와 함께하도록 하겠습니다. 전문가님, 안녕하세요. 안녕하십니까. 네, 오늘의 5위부터 바로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의 5위는 CJ E&M입니다. 오늘 이 종목이 간만에 큰 폭의 오름세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오늘 미디어주들 전반적으로 다 강세를 나타내면서 8% 넘는 오름폭을 그리고 있는데요. 자, CJ E&M은 여기서 고일까요, 스탑일까요? 고를 좀 더 외쳐도 되지 않을까 생각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CJ E&M은 고 외치면서 토론방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 CJ E&M에 대한 의견입니다. 야, 이 종목이 어인일로 이렇게 오르냐? 참고 기다린 보람이 있는 건가요? 흑흑. 추석 보너스인가요? 그렇다면 추석까지 25만 원 보고합시다. 솔직히 상한가를 가도 너무 저렴하다. 기업 가치를 생각해봐라. 이 시총이 말이 안 된다라고 하셨습니다. 두 번째 게시글을 보면 추석 보너스인가요? 그렇다면 추석까지 25만 원 가봅시다라고 하셨습니다. 오늘 미디어주들이 이렇게 잘 가는데 이 종목이 왜 이렇게 잘 가는 걸까요, 전문가님? 뭐 오늘 뭐 컨텐츠 관련된 기업들 전체적으로 좋게 네. 잘 움직임이 나오고 있다고 생각하고 있고요. CJ E&M 같은 경우는 하반기 실적에 대한 기대감들이 좀 있죠. 특히 이제 그동안 좀 많이 못 움직였던 부분들이 뭐냐면 좀 고정비가 많이 좀 늘어났었던 부분들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뭐 그 유선 방송 송출 관련해서의 고정비는 늘어나는 거에 대비해서 광고비가 좀 줄어드는 게 있었고, 그리고 제작을 여러 개 많이 했습니다만은 뭐 코로나 이슈로 인해서 영화 산업 자체가 좀 안 좋았던 부분들, 이런 것들이 좀 맞물렸다 생각하고 있는데, 앞으로는 이제 커머스 시장, 쇼핑 쪽으로 해가지고 상당히 좀 기대감이 좀 있고, 또 그 유선 서비스 방송 쪽으로도 상당히 좀 개선될 수 있는 모멘텀이 좀 나오다 보니까 오늘 좀 시장에서는 상대적으로 좀 더 많은 상승률을 좀 기록을 하고 있지 않나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 그러면은 다음 게시글도 바로 보도록 할게요. 솔직히 상한가를 가도 너무 저렴하다. 시총을 생각해봐라 라고 하셨거든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전문가님? 네, 뭐 상당히 좀 저렴한 구간에 있는 건 맞아요. 근데 어쨌든 뭐 기업이라는 게 꼭 원래 본질적인 가치대로만 주가가 움직이는 건 아니다 보니까 좀 봐야 되겠습니다만, 오늘 어찌됐든 의미 있는 기준 양봉이 나왔다라는 거, 그러니까 상당히 그 한 3만 원 중반의 매물대를 돌파시키는 기준 양봉이 오늘 나온 것이라서 오늘이 끝나는 날이 아니다. 저는 좀 더 상승할 가능성을 열어놓고 봐야 된다고 생각하고 있고요. 한 16만 원에서 17만 원 정도까지는 매물 부담감 없이 다음 주까지 해서 좋은 결과 있지 않을까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16만 원, 17만 원 정도까지 목표가 설정이 지금 구간에서부터 가능하겠다. 오늘 의미 있는 양봉이 나왔다라는 점 짚어드렸습니다. 자, 그럼 다음 종목도 바로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의 4위는 아난티입니다. 이인영 통일부 장관이 취임 후 처음으로 판문점 공동경비구역을 방문해서 약식 기자회견을 한다는 소식에 오늘 남북 경협주들이 들썩이고 있습니다. 아난티도 소폭이지만 상승하고 있습니다. 자, 아난티는 여기서 고일까요, 스탑일까요, 전문가님? 일단 좀 더 봐야 되다 보니까 스탑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아난티는 스탑 들면서 토론방 체크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아난티에 대한 의견입니다. 역시나 금방 고꾸라지는구나. 아직 이렇다 할 대북 호재가 없으니 접근은 시기상조. 10,000원대가 매도 라인이다. 근처 오면 무조건 팔아. 그 위까지는 기대도 하지 말지어다. 그동안 빠져도 너무 빠졌잖아. 이제 그만하고 상한가 좀 가보자. 응? 이라고 하셨습니다.
일단 첫 번째 게시글 보면 금방 고꾸라진다. 아직 이렇다 할 대북 호재가 없으니까 시기상조다라고 하셨거든요. 이 의견에 어떻게 좀 동의를 하시나요, 전문가님? 네, 뭐 그럴 수밖에 없다 생각하고 있습니다. 지금 저희 정부, 지금 현재 정부는 어떻게 해서든 북한하고 좋은 관계를 이어가려고 노력을 하고 있죠. 이인영 통일부 장관도 금강산 관광 개시 이런 거에 대해서도 언급을 그전에 얼마 전도 한번 했었던 적이 있었고 그 개성공단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은 솔직히 말씀드리면 우리 정부의 의지가 더 중요하다 생각을 좀 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어찌됐든 미국의 흐름을 좀 봐야 되는 것들이 있고 또 지금 미국도 우리가 기대했던 것이 트럼프 하나인데 트럼프가 지금 뭐 대선 쪽에 집중하다 보니까 네. 이렇다 할 모멘텀이 없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 뭐 어떤 남북 관련돼서 일부 회담이 있다고 하더라도 그것이 당장 어떤 현실화되는 건 아니다 보니까 좀 반짝 상승 이슈에 좀 그칠 가능성이 높다. 그래서 저는 이런 이슈로 올라온다라면 일단은 매도 관점에서 보셔야 되지 않을까 생각 좀 하고 있습니다. 네, 이렇다 할 뭐 완전히 드러난 호재가 없다라는 점, 반짝 상승에 그칠 수도 있다라는 의견 전해드렸습니다. 자, 그럼 다음 게시글도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동안 빠져도 너무 빠졌잖아. 이제 그만하고 상한가 좀 가보자라고 하셨습니다. 이건 좀 기대하기 힘든 희망일 것 같네요, 전문가님. 그렇죠. 뭐 그렇게 뭐 하락한 건 없습니다. 그러니까 뭐 어느 시점에서 보냐 따르는 것인데 최근 1년 사이에 보면 뭐 그렇게 주가가 하락하지 않았다. 뭐 보통의 가격대가 12,000원대라고 한다고 하더라도 혹은 최근에 가격대 10,000원대를 한다고 하더라도 뭐 지금 9,000원 뭐 초반 중반 정도의 가격이라면 제가 봤을 땐 박스권 하단에서 이제 중단 정도로 올라오려고 하는 움직임입니다. 그래서 저는 뭐 아난티가 그렇게 저평가되어 있다는 생각도 안 하고 있기 때문에 조금은 올라오면 올라올수록 좀 매도 관점에서 보시자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예, 오르면 매도 관점에서 접근하는 게 좋겠다라고 설명하셨습니다. 자, 그럼 다음 종목도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의 3위는 한화 시스템입니다. 국방과학연구소와 함께 미니 이지스함 한국형 차기 구축함 개발에 최종 우선 협상 대상자로 선정됐다는 소식에 오늘 큰 폭의 상승세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자, 한화 시스템은 여기서 고일까요, 스탑일까요? 일단 스탑 한번 보고 대응하시면 좋지 않을까 생각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한화 시스템을 스탑 들면서 토론방 측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후에 14,000원 다시 오면 15,000원대에서 마감 예상 어디 한번 봅시다. 오늘 물렸다고 너무 걱정 마세요. 기초가 튼튼한 종목이라 무겁긴 해도 계속 갈 겁니다. 오늘 14,800원에 들어왔다가 제대로 물림 언제까지 기다려야 할까요? 단타로 생각했는데 라고 하셨습니다. 일단 첫 번째 게시글 보면 오후에 14,000원에 다시 오면 15,000원대에서 마감할 걸로 예상을 하신대요. 전문가님 어떻게 보세요? 네, 하나 시스템을 단타로 접근하기에는 좀 무거운 기업 중에 하나죠. 그리고 이게 좀 어떤 변동성이 높은 기업은 아니다 보니까 좀 중장기적으로 봐야 된다 생각하고 있고요. 방위산업 쪽으로 해서 레이더 사업 부분들에 대해서는 상당히 저는 뭐 하나 시스템이 앞으로 충분하게 더 성장할 수 있고 매출이라든지 수익성도 좋아질 수 있다 생각을 좀 하고 있습니다. 근데 최근에 어찌됐든 뭐 이런 이슈가 조금 일부 선반영된 측면이 좀 있거든요. 9월 초에. 그리고 나서 이렇다 할 움직임이 없다가 오늘 치고 나가려고 했는데 결국엔 윗꼬리가 나오는 부분들. 물론 이제 장이 마감한 게 아니라서 봉이 완성된 건 아닙니다만은 이게 윗꼬리가 나오는 음봉이 나오고 있다라는 것은 거래량도 최근 거래량의 그 고점을 돌파시키는 부분들이라면 상당히 여기서 차익 실현 매물이 좀 많이 나오고 있다 생각을 좀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못 간다라는 것이 아니라 조금은 더 숨고르기가 최소 1, 2조 정도는 더 필요하지 않을까 생각을 좀 해서 미리 뭐 진입을 해서 뭐 고생하시기보다는 확인하고 다시 재진입하는 게 좋지 않을까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오늘 차익 실현 매물 압박이 상당하기 때문에 이 종목은 조금 더 숨 고르기가 있은 후에 다시 올라갈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지금 당장 신규 매수로 진입을 하는 거는 크게 선호하지 않는다라는 점 설명해드렸습니다. 한화 시스템 확인하셨고요. 다음 종목도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의 2위는 포스코 ICT입니다. 이 종목도 오늘 큰 폭의 상승세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디지털 유리 수혜주로 꼽히면서 시장에서 상승하는 모습 보여주고 있는데요. 자, 포스코 ICT는 고일까요, 스탑일까요, 전문가님? 뭐 일단
외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포스코 ICT는 고 들면서 토론방 체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포스코 ICT에 대한 의견입니다. 오늘 상승은 끝 6,500원에서 마무리할 듯 신규 진입은 절대 금물. 그래 천천히 가자. 그래야 크게 가니까 단타쟁이들 다 털고 조용히 가보자. 이제 시작하는 뉴딜 수혜주인데 뭐 그리 급한가. 내려갈 때 천천히 물량 모아라. 안 그럼 기회 없다라고 하셨습니다. 일단 첫 번째 게시글 보도록 할게요. 오늘 상승은 끝났다. 신규 진입은 절대 금물이라고 하셨습니다. 전문가님도 신규 진입은 금물이라고 생각하세요? 참 애매하죠. 위치 자체가. 지금 계속 윗꼬리가 좀 나오고 있는 부분들이 네. 좀 있다 생각을 좀 하고 있는데 그 포스코 ICT가 이제 올라오게 된 배경이 중요하다는 것이죠. 이제 스마트 팩토리라든지 뭐 이런 부분들이 이제 지난주에 좀 뒤늦게 좀 이슈가 됐었던 부분들이 좀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이 좀 맞물리면서 움직였었고 그중에서 이제 포스코 ICT가 좀 대장주 역할을 좀 하고 있죠. 어쨌든 로봇이라든지 전자동 물류 이런 쪽으로 해가지고 포스코 ICT가 원래 사업을 진행하고 있었던 부분들 앞으로의 좀 성장에 대한 기대감들이 좀 있었기 때문에요. 그리고 나서 이제 조금 지지부진한 모습을 보여주고 있고 오늘도 좀 치고 나가려고 하다가 좀 윗꼬리가 좀 나오고 있는데 이게 예를 들어서 뭐 계속 올라왔거나 이슈가 있어서 이런 모양이 나온 것이 아니라 상당히 그 4,000원대에서 장기간 횡보세를 보여주다가 이제 최근에 상승이 나온 것이기 때문에 이게 바로 꼬꾸라져 가지고 다시 4,000원대로 하락할 가능성은 좀 저는 개인적으로 봤을 때 적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오히려 조금 더 여기서 뭐 횡보를 하다가 올라가거나 혹은 바로 치고 나가거나 할 수 있는 패턴이 조금 더 강하기 때문에 일단 무리하게 조금 이제 물론 완전 고점에서 조금 매매를 하신 분들은 뭐 거의 한 500~600원, 700~800원 정도 하락을 하고 있기 때문에 조금은 부담감이 있으시겠지만 그게 아니라면 최근에 좀 매수하신 분이라면 저는 조금 더 버텨보시는 것도 하나의 매매 전략이 될 수 있다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조금 더 보유는 가능하겠다라는 설명 전해드렸습니다. 포스코 ICT 확인하셨고요. 자, 곧바로 오늘의 1위 종목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의 1위는 진원생명과학입니다. 이 종목이 다시 한번 또 큰 폭으로 올라가고 있습니다. 진원생명과학은 정부의 지원 속에서 백신을 개발하고 있는 업체인데요. 자, 이 종목은 고일까요, 스탑일까요, 전문가님? 스탑 외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진원생명과학은 스탑 들면서 토론방 체크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중요한 구간이 왔습니다. 3만 원 강하게 뚫느냐가 관건. 흐름은 좋은데 상한가 공기 맡은 지 좀 오래됐네. 슬슬 또 갈 때가 되긴 했어. 29,000원에서 다들 털고 나가네요. 저도 동참하러 갑니다. 더는 못 기다려라고 하셨습니다. 못 기다리고 나가시는 분도 계시고 뭐 상한가를 기다리는 분들도 계시고 뭐 다양한 투자자분들이 있으신데 진원생명과학은 참 한방이 항상 있는 종목인 것 같아요. 그쵸. 어떻게 봐야 될까요? 뭐 제가 단호하게 스탑을 외쳤는데 이미 한 방이 나오지 않았나 생각을 좀 하고 있어요. 솔직히 말씀드리면 이 회사가 이미 연초에 2,000원이던 주가가 한 10,000원대까지 올라왔었고 그리고 나서 다시 이슈가 안 되다가 한 3만 원대까지 그 8월 말에 상당히 강하게 퍼포먼스를 냈다 생각을 좀 하고 있는데 어쨌든 이제 코로나 백신 뭐 연말이면 어디든 뭐 나올 것 같아요. 그리고 우리나라도 뭔가가 확신이 있으니까 지난주나 뭐 어제 오늘이나 어떤 그 전 국민 대상으로 접종을 하든 아니면 뭐 몇 천만 개, 몇 백만 개 이상을 확보를 하겠다 이런 발언을 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뭐 진원생명과학에는 여러 업체들이 좀 있습니다만 이런 업체들이 어떤 성과를 냈다라는 소식은 아직 들린 적이 없었고 단순히 정부 정책에 대한 기대감들 뿐인데 반대로 생각하셔야 될 것 같아요. 백신에 이게 얼마나 그 실적에 도움을 줄지 정부 정책에 정부 지원금을 받았다는 것은 상당히 어느 정도 기술력이 입증된 것이지만 반대로 정부 지원금을 받았다는 얘기는 제대로 된 약값으로 평가를 못 받을 수도 있다는 거예요. 그냥 본전 정도 원가 수준에서 판매를 해야 될 수도 있다는 거예요. 일정 기간 동안은. 그렇다면 너무 그런 것들을 확인되지 않은 상황에서 너무 과도하게 좀 올라온 것이 있지 않나. 특히 3만 원이나 주가 자체가 원래 치고 나간다라면 이미 지난주에 치고 나갔어야 되는데 그러지 못했다라고 생각하고 있고 오늘도 뭐 윗꼬리가 좀 약하게 나오고 있지만 결국은 3만 원대를 돌파를 못 시키고 있다는 얘기는
결국 여기에 장기 매물대가 될 수 있다. 그래서 만약에 매수를 한다고 하더라도 3만 원이 안착되는 걸 확인하고 매수하시는 게 좀 더 안정적이지 않을까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매수를 하더라도 3만 원에 안정적으로 안착을 하는지 여부를 꼭 체크를 하신 후에 들어가는 게 좋다라는 설명, 진원생명과학까지 전해드렸습니다. 자, 여기까지 오늘의 새빨간 종목들 전문가 의견 다시 한번 화면으로 체크하고 오시죠. 네, 계속해서 오늘의 관심주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전문가님 어떤 종목 가지고 오셨을까요? 네, 뭐 스튜디오 드래곤을 좀 선정을 해봤습니다. 뭐 오늘 전체적으로 콘텐츠 관련된 네. 기업들이 좋은 흐름을 좀 보여주고 있고 스튜디오 드래곤 같은 경우는 하반기에 대한 기대감들이 좀 있었는데 이번에 비밀의 숲이 좋게 시즌 2가 예. 잘 진행되고 있고 뭐 청춘 기록인가요? 네. 뭐 그런 것도 나쁜 흐름이 아닐 것 같기도 하고 뭐 전체적으로 봤을 때 TVN 작품들이 하반기에 상반기보다 상당히 선방할 수 있는 분위기라 생각하고 있고 또 이런 것들이 또 OTT 서비스 매출 증가로 이어질 수밖에 없고 또 미국 오리지널 드라마 작품 수주를 했기 때문에 이런 것들이 또 내년에 대한 기대감으로도 나올 수 있다 생각을 좀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중국 시장에 대해서 어떤 성장성에 대한 기대감들을 본다라면 저는 스튜디오 드래곤 최근에 많이 못 간 기업 중에 하나다. 아까 뭐 CJ ENN도 말씀드렸습니다만은 스튜디오 드래곤이 상당히 좀 소외받았다 생각하고 있고 이게 어제 오늘 상승하고 있습니다만은 그것을 완벽하게 다 주가에 반영시킨 건 아니다 생각하고 있기 때문에 저는 뭐 충분히 현재 가격 수준에서도 매수 가능하다 생각하고 있고요. 일단 단기적으로는 한 10만 원대까지는 뭐 열려 있다 생각하고 있어요. 그래서 뭐 지금 가격대에서 본다고 하더라도 10% 이상의 수익을 좀 기대해 볼 수가 있고 한 82,000원 정도 어쨌든 최근에 계속 형성되었던 지지 가격이 82,000원 언저리이기 때문에 이 자리를 크게 이탈하지 않는다라면 저는 좀 분할 매수 관점으로 볼 수 있는 가격대다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오늘의 관심주는 스튜디오 드래곤 소개를 해드렸습니다. 정말 재미있는 작품들을 많이 만들고 있는 기업이죠. 상대적으로 못 간 것 같다. 앞으로 더 갈 수 있는 상승 여력이 남아있다라고 하시면서 목표가는 10만 원, 손절가는 82,000원 제시해드렸습니다. 참고해 보시기 바랄게요. 자, 여기까지 오늘의 새빨간 스캔들은 유창희 대표와 함께했습니다. 전문가님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새빨간 스캔들 저희가 준비한 순서는 여기까지입니다. 오늘 저희와 함께하신 시간 큰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다만 저희가 방송에서 전해드리는 내용은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일 뿐 해당 종목의 상승과 하락을 보장하진 않는다는 점 유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남은 오후장도 성공 투자 이어가시기 바라고요. 대박 나시기 바랍니다. 저희는 내일 다시 찾아오도록 할게요. 오늘 방송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